여러분, 여러분에게 12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에게 12는 소위 학창시절이라 불리는 그 인고의 시간에 대한 함축이자 상징입니다.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그 12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저 또한 그 12년을 버텼고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조금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저의 12년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09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무작정 스페인어를 배워보고 싶어서 모 외고에 진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졸업을 하고 대학교 1, 2학번이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학교는 저에게 학문적 즐거움이나 인문적 소양 대신 냉정한 사회를 주입시켰어요. 달리지 않으면 안 돼. 뒤처지면 죽는 거야. 그 차가움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던 우리들은 덩달아 차가워졌어요. 모두가 모두와 경쟁했고 모두가 모두를 경계했어요. 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저의 세상은 학교가 알려준 그대로 스카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스카이 못 가면 병신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제 주위 수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우습지만 저 또한 어느새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김가연이라는 사람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12년의 시간이 결국 스카이에 가냐 못 가냐로 평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공부가 즐겁지 않았고 무기력한 일상을 이어나가면서 제 삶에는 강제성만 남게 되었어요. 매 순간이 스트레스였고 저는 명백하게 불행했어요. 하지만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었어요. 엄마도 친구도 선생님에게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저의 고민은 그렇게 사치 따위로 치부되고 말았어요. 긴 기다림과 고뇌 끝에 저는 아주 당연하고 또 정말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건 아니야. 그 다음부터는 간단했어요. 곧 이 결론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죠. 그만할래. 저는 우선 제 삶을 지배하고 있던 학교 생활에 쉼표를 찍기로 했어요. 이때 저는 고등학생 미성년자였어요. 학생에게는 일상의 전유물과도 같은 학교를 무려 1년 동안이나 쉬겠다는 결정은 저희 부모님께도 물론 엄청난 변화였고 두려움이었겠죠. 게다가 저희 어머니께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마인드로 맹모 삼천지교를 몸소 실천하시고 오로지 더 철저한 사교육만을 위해 팍팍한 대치동 생활을 견디고 계시던 분이세요. 엄마는 학원 선생님들보다 입시 정보에 빨랐고 그 누구보다도 저의 빠르고 정확한 대학 진학을 열망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는 직진하지 않는 것이 두렵기만 하고 남들의 손가락질이 너무 무서운 그런 17살 학생이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다면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불행하다는 생각을 잊을 만큼 미친 듯이 공부해서 버텨 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엄마, 결승선에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나한테 그 정도 용기는 없어. 어떻게든 가겠지. 그런데 그 길 좀 천천히 걸어서 웃으면서 가면 안 될까? 엄마도 나도 조금만 더 천천히 하자. 그리고 지금은 저 작은 방점 3개로 표시된 그 수없이 많은 갈등과 눈물 속에 부모님께서도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친 여름 1년의 휴학기를 내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12년에서 13년이 되면서 보너스로 주어진 듯한 그 1년 어땠을까요? 저는 우선 그 1년에게 안식년이라는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사실 쿨한 척 학교에 손을 흔들고 나온 직후부터 이루 말할 수 없이 불안했어요. 등에는 이미 나고자라는 딱지가 붙은 것 같이 간지러웠고 또 하루아침에 전담 마크하던 입시생이 사라져 괜히 마음이 허했던 엄마는 몇몇 학부모들로부터 뭐 기숙학원에라도 보내 수학 점수 올리려고 하냐, 서울대 보내려고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그게 제 현실이었죠. 어찌됐든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 학교, 학원 이 트라이사이클을 감정 없이 맴돌던 저의 일상은 이렇게나 넓어졌어요. 그 좁은 틀을 박차고 나와보니 제 삶이 의외로 꽉 차 있더라고요. 무려 평일 대낮에 꽃냄새 맡으면서 한가롭게 공원을 거닐고 길고양이들과 친구가 되고 또 그 아이들에게서 눈으로 대화하는 법도 배웠어요. 좋아하는 그림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여다보면서 가슴 깊은 설렘을 느끼기도 했고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도서관에 공부하러가 아닌 정말 좋아하는 책을 읽으러 갔어요.
공부에 뒷전이 되었던 사랑하는 취미 그림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고,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며 좋아하는 미드를 보며 밤을 새기도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교복 단추를 잠그며 내달리던 저는 그 꽉 찬 여유 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뜯어보고 곱씹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하게도 정말 다양한 새로움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소통을 하는 법을 배웠고, 새로운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전에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그것도 아주 여러 번. 그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주어진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에 익숙해졌고, 판단보다 이해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기대보다 실천으로 삶을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1년은 흔히들 생각하는 뒤처진 1년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간 1년이에요. 그 소중했던 시간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삶에서 성숙과 성찰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는 단골 질문이 있어요. 그 1년 동안 뭐 했어? 후회 안 해? 그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하죠. 그냥 놀았어. 아니, 절대로. 우리는, 적어도 저의 20대는 종종 이런 것들을 강요받곤 해요. 사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든가요? 사회가 강요하는 삶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고 있진 않나요? 물론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고 꼭 벗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그 불안함을, 그 답답함을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책임으로 채우고 있진 않나요? 가끔은 자신을 돌아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먼 발치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느껴보세요. 팍팍한 삶의 새로운 숨결이 또 소중한 활기가 될 거예요. 정말이지, 그래도 괜찮거든요. 감사합니다.